김포시가 김포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 1차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68건의 토지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천시가 GS 컨소시엄과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천시는 800여 개가 넘는 기업 유치와 4만 개가 넘는 일자리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평역사박물관이 부평 미군기지와 미군기지촌, 부평철도 등 관련 유물을 매입해 부평 미군기지에 건립할 부평평화박물관에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사업 추진을 두고 지난 2년여간 50여 차례 실무 협상이 진행됐는데요. 드디어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본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추진의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하 기자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부천 상동 일대 들어설 영상문화산업단지 24일 오전 부천시와 GS 컨소시엄의 산단복합 개발 사업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만입니다. 영상 콘텐츠, 기획, 투자, 제작, 유통의 밸류 체인을 이끌어내서 부천시의 영상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신속하게 준비 과정을 마치고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절반 규모인 38만 2천여 제곱미터의 부지, 사업비만 4조 원이 넘습니다. 부천시 주요 핵심 사업인 만큼 그동안 지역 내 논쟁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협약 내용에는 추진 과정 중에 나왔던 반대 의견을 일부 수렴할 지역 상생 방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부천시는 e스포츠 경기장을 비롯해 70층 높이 미디어 전망대, 호텔과 컨벤션 센터 등의 건립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영상 콘텐츠 기업 최대 870곳이 입주하면 일자리 4만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앞으로 5년 후면 이 부천 상동 일대 부지는 영상문화 융복합 산업의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글로벌 영상 제작사인 소니픽처스가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기업 유치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 영상문화 산업 생태계를 공고히 할 핵심 기업을 얼마나 이끌 수 있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IP 기업들, 투자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예정돼 있고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그런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흐름이 IP, 그다음 플랫폼인데요. 이런 기업들도 같이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해 말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이르면 내년 공사가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포시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전수조사 진행 상황이 공개됐습니다. 김포시 합동조사반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 공직자의 토지 거래 내역은 파악했지만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이세진 기자, 김포시 전수조사 중간 결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김포시가 공직자 전수조사에 들어간 건 지난 9일입니다. 감사당당관이 주축이 돼 5개 부서 24명이 합동조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김포 지역 내 38개 개발 사업지 내에서 공직자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투기 여부를 밝히는 게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 합동조사반은 우선 1차 조사로 김포시 전체 직원 1,600여 명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했는데요. 개발 사업이 두드러졌던 지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1년 동안의 기록이 대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두 68건의 공직자 토지 거래 건수를 확인했는데요. 네, 확인했습니다. 네, 방금 68건의 토지 거래 건수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투기 여부까지도 같이 확인이 된 건가요, 지금?
그건 아닙니다. 김포시는 68건의 토지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결과 대부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취득한 경우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토지 취득 시기도 투기로 보기에는 본격적인 개발 시점보다 이전 시점이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투기 정황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건데요.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서 미리 정보를 취득하거나 활용해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가 있는지는 추가로 정밀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중간 결과 그러니까 투기 의혹 사례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지역 내에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1차 조사는 공직자 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족 명의로 토지 거래를 했을 경우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김포시 의회에서도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이런 목소리를 낸 시의원들도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조사까지 받겠다고 이미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의회의 요구에 대해서 김포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의혹도 나왔습니다만 김포시 역시 지난 16일부터 직원들의 직계 가족과 배우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왔고요. 가족들도 조사 범위를 확대한 2차 조사를 추가로 진행을 할 방침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가족들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번 조사가 결국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거래 내역을 통해서 어떻게 투기 의혹을 사례를 정말 잡아낼 수 있느냐 좀 이런 의구심이 좀 들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토지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투기 의심 사례를 명확하게 가를 수가 있을 것이냐. 김포시가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고 있는 건 시민 제보입니다. 관련자의 제보가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이를 위해 합동조사단은 제보를 받는 전담 전화까지 개설을 했습니다. 다만 취재 결과 아직까지 주요 개발 사업진의 투기 의심 사례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시민 제보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려는 합동조사이긴 하지만 시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의혹 사례를 밝히더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정하영 김포시장이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고 또 행정기관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김포시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 여부는 물론이고 사법기관 고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포시가 이번 조사 한 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수조사 범위도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 위주로 학사 일정이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등교 수업이 확대됐는데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과밀학급 문제로 인해 교실 내에서 제대로 된 거리 두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인천시 교육청 역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고 교육 특허차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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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인천지부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인천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2.85명.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전교조 인천지부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 학부모회 등은 과밀학급 문제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와 학습력 격차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교실 내 거리 두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보다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에 등교하는 것들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학급 과밀도를 줄여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교육부나 시교육청은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깊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최근 국회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탁희 의원에 이어 지난 1월에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도 교육감은 20명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체 학교 수를 유지하도록 하는 학교 총량제로 인해 학교 신설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요구에 공감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를 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 광주와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영업을 단속한 결과 32명을 적발해 이 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택시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 콜택시 기사를 모집한 뒤 영업을 알선하는가 하면 운임료 기준 없이 장거리 운행의 경우엔 일반 요금의 3배를 요구하는 등 총 3억 7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콜수를 늘리기 위해 과속을 하는 등 불법 콜뛰기에 따른 위험이 크다며 경기도 전역으로 수사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만큼 재산세를 감면해줬으나 올해는 세액공제 비율이 올라가면서 재산세 감면 비율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 대비 임대료 인하액 비율에 따라 최대 30%에서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코로나19 검사소로 운영되던 김포시 통진검사소가 지역민 누구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소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주 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한 일부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차별적 조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과 상관없이 김포 거주민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김포시 통진 공영주차장에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평구가 23일 2021년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 선정자 2명과 지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2019년부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창업자를 발굴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 자금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창업자는 임차료와 시제품 제작비 등 초기 창업 자금으로 1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바이럴 영상 및 웹드라마 제작과 베이킹 스튜디오 사업인데요. 차준택 구청장은 청년들의 비대면 디지털 영역에서의 창업 역량이 돋보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부평역사박물관이 오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부평 미군기지의 흔적을 간직한 유물을 매입합니다. 매입한 유물은 부평 미군기지에 건립될 부평 평화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매입 대상은 부평 미군기지와 부평 미군기지촌, 부평철도 등 부평 지역 생활문화 관련 자료입니다. 구매 대상 유물과 매입 가격은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청 또는 부평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소용 식기세척기 제조기업인 돌핀의 김종흠 대표가 부천 상공회의소 제18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부천 상공회의소는 23일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김종흠 대표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30년 전 부천에서 식기세척기 제조회사인 돌핀을 설립한 이후 2006년부터 부천 상공회의소 의원 등을 맡아왔습니다. 부평구 보건소는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영양플러스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식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자는 부평구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와 생후 66개월 미만의 영유아입니다. 선정자에게는 6개월간 특성에 맞는 보충식품이 제공되며 영양교육 및 상담도 함께 병행됩니다. 부평구가 오는 5월 31일까지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제안을 받습니다. 대상은 주민 편익 향상 사업과 공공 예산 편성 전 분야인데요. 특정 단체 지원 사업과 단순 민원 사업은 제외됩니다. 부평구는 타당성과 심의 등을 거쳐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선정하게 될 계획인데요. 이 선정된 사업은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됩니다. 부평 구민이면 누구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해 쉼터 조성 등 42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계양경찰서가 지난 22일 야광조끼 60벌을 제작해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인데요. 계양경찰서는 지역 내 모든 폐거 수거 노인들에게 야광조끼를 배포한다는 목표로 노인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